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기출문제 해설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게 지금 9월이에요. 9월이고 내년에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근데 지금 최근 거를 원래 최근에는 최근 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초심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엔 최근 거를 지금 분석을 해버리면 뭣도 모르는데 벌써 기출문제를 소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근 6개년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텐데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배우시고 학습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기존 과거 거를 충분히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수업은 일단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하루에 1개년씩을 보통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풀이하기가 저도 힘들고 그런 강의를 좀 찾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 거부터 사실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어 오는 패턴을 봤었어야 되는데 최근 해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을 보기에 조금 불리하다는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개년에 걸쳐서 일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텐데 짧게 그때 딱 해버리고 나면은 막 해설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일관적인 접근법을 스스로 깨우치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이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초심자 경우는 좀 최근 건 나중에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수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이 수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옛날 거부터 최근까지 기출문제의 경향 변화를 좀 살펴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택제 출제 원리 주요 함정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 중에서 특이한 것들을 좀 보게 될 거고 반복되진 않지만 굉장히 특이한 것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함정들을 좀 속속들이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시문 선정이나 문제 선정의 기준은 일단은 고난이도가 되겠지만 고난이도여도 그냥 평이한 것들이 있어요. 특징이 별로 없는 것들. 그런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들을 더 우선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고난이도고 특이하면 걔네들을 무조건 하겠지만 고난이도여도 사실 그냥 뭐 풀이해보면 그냥 시간만 걸릴 뿐이지 뭐 선택지도 평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특이한 경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접근법을 익히게 한다는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수강을 하실 때에는 뭐 이렇죠. 뭐 훈련 방향 및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험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수험자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제가 기초 강의랑 기본 강의는 교정 독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읽기 방식의 교정을 좀 위주로 하는 수업인데 이 수업은 자세하게 어떤 교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같은 사람이 가르치니까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집중적으로 문장 독해를 한다든지 뭐 집중적으로 단락 독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업은 조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장을 잘못 읽는 부분이 없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려운 문장 저랑 같이 읽다 보면 내가 문장을 잘못 읽고 있나 보다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문장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읽기 방식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들으시다가도 뭐 기초 강의나 하는 것들을 기본 강의나 하는 것들을 조금 따로 봐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뭔가를 수강을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랑 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이 수업을 따라오기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일단 문장 잘못 읽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글의 핵심 내용 정도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저랑 하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핵심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점수로 치면 한 평균 정도 이상의 수험자들이 그래도 좀 따라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수업의 목차입니다. 1주차, 2주차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옛날 거라서 얘네들은 좀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보고 그냥 제시문은 수업 중에 몇 개만 다루고 특징적인 선택지만 따로 불러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주에는 2011년도, 12년도 넘어가고 조금 어려운 해의 제시문들 좀 최근 것들은 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2014에서 16은 왜 한 주에 다 끝내버리는가 하면 얘네들이 역대로 최고 쉬운 난이도 시험이었어요. 역대로 가장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한꺼번에 2주일 동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2014에서 16년도는 선택지가 말장난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구조 파악하면 답이 명쾌하게 나오는 것들이라서
2014에서 16은 좀 특징적인 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 번에 몰았다. 이건 옛날 거라서 몰았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부교재는 언어의 연습책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처음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찰 수 있어요. 일단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내가 잘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내가 뭐 잘 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싶어도 뭔가 단서가 없어서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습책에 주관식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 퀴즈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혹시 잘못 읽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그 질문들은 수업 중에도 다루게 돼요. 다루게 돼가지고 이름은 부교재인데 그냥 하나 갖고 계시는 게 좀 편할 수는 있다. 미리 해보시는 게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공부 예비라서 오늘은 없이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같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속도는 질의 문제인데 사실 언어의 모든 강의는 속도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어떤 수업을 하더라도 뭐 교정 독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읽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랑 관련이 되는데 이 수업은 여기서 접근 전략에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지식이나 문법 지식, 어휘는 수업 중간중간 제가 몇 개 해드리기는 하는데 어휘는 여러분들이 따로 꾸준히 해주셔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 기초 강의에서 문법 지식하고 심화 강의에서 교양 지식, 배경 지식을 하게 되는데 이 수업은 그런 수업은 아니다. 이건 정확하게 접근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특히 어떻게 선택지가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도 매년 한 회 1년치를 다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수업은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좀 주안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제시문 호르크하이머의 그 도구적 이성 비판 여기로 시작을 할 텐데요.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좀 겹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좀 빨리 할게요. 자, 접근을 하기 전에 이건 접근 툴입니다, 여러분들. 접근 툴. 여러분들이 뭔가 이론적인 툴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론적인 게 있을 거 받으셨어요? 받으셨어? 거기 있을 거예요. 자, 뭐 굳이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집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수업 중에 같이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건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글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제가 상위 차원이고 이 본문이 하위 차원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고 났을 때 나 뭐 읽었지?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문제를 풀 때도 밑줄 친 기억이 뭐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뭐를 주장했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떠올릴 수 있으려면 글을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압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압축된 말, 주제, 요약된 말 얘네들은 결국 상위 차원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상위 차원의 진술이다. 이해되었죠? 상위 차원의 진술이다. 단락의 핵심, 글의 핵심 다 상위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근데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자, 상위 차원을 구체화한 게 글의 내용이니까 이 하위 내용들은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뭔가 관련성을 가지고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다가 보통 3단락까지는 무사히 읽는데 4단락부터 글의 중심이 흩어집니다. 나 지금부터 뭐 읽었지? 이러면서 4, 5단락 읽으시면서 점점 암기식으로 막 마구잡이를 읽게 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글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구체화한 거니까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관련성을 가지고 모여 있을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필자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네. 이 글 잘못됐어. 못 쓴 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필자는 글을 잘 읽었는데 나는 못 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내용적인 걸 결국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한 건 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하는 거. 자, 근데 내가 글을 읽을 때 오케이, 글이 연결돼서 조직된다는 건 알겠어. 주제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는 알겠어. 그럼 내가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